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조음의 이데아를 비판하는 책이 있어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조음의 이데아를 비판합니다. 이 형이상학이 플라톤에게는 형이상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지만 조음의 이데아, 조음의 형상 혹은 조음의 꼴을 그 조음의 꼴을 찾아가기 위해서 수학, 기하학, 천문학을 공부한 다음에 변증술적 논변을 공부하면 조음의 이데아를 볼 수 있다고 말했는데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해보니까 조음의 이데아를 없고 그런 거 조음의 이데아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이런 어떤 범주를 통해서 실체를 찾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형이상학에서도 말하지만 이제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조음을 찾으면 그 조음을 따라서 인간들이 조음에 맞는 실천을 해야 되니까 그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윤리학이 필요하겠죠. 올바르게 살아야 되니까요.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을 보고 찾아 이거죠. 그래서 이제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권 6장에서 조음의 이데아를 비판하는데요. 아마도 보편적 조음을 검토하는 것이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되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탐구는 이데아들을 도입한 사람들이 우리의 벗들이기에 달갑지 않을 것이다. 이데아를 도입한 사람들이 우리의 친구지만 이런 보편적 조음을 찾아가는 것이 이런 연구 방법이 달갑지 않다는 거죠. 그래도 진리를 구지하기 위해서 더군다나 철학자로서는 우리와 아주 가까운 것들까지도 희생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 보인다고 말합니다. 우리와 아주 가까운 친구들이지만 그 친구들 때문에 보편적 조음을 검토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친구와 진리는 둘 다 소중합니다. 친구보다도 진리가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경건한 일이니까요. 이 경건하다는 말은 신 앞에서 경건한 거죠. 친구도 중요하지만 진리가 더 소중하다. 둘 다 소중하지만 진리가 더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경건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플라톤은 자기 친구라고 생각하지만 그 친구, 스승이면서 친구인 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데 그 친구보다도 더 중요한 건 진리다. 서양 철학사에서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탐구를 할 때 그렇게 보이는 거 말고 정말 그런 것을 찾는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조음의 이데아 이 견해를 도입한 사람들은 선호 이야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데아를 설정하지 않았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수들의 이데아를 세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조음은 무엇인 거죠? 본질이죠. 조음은 무엇임에도 어떠함에 있어서도 관계에 있어서도 이야기된다. 그런데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 실제로 있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 실체라고 부릅니다. 실체는 본성상 관계보다도 실체의 물체라고 번역되죠. 여기서는 그죠? 실제로 있는 것. 근데 여기서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 그 자체로 있는 것 똑같은 말입니다. 존재한다는 말이 있음 이런 뜻이니까요. 볼까요? 뭐라고 써였나? 한자로는 존재, 현실의 실제로 있음, 그 대상. 철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의식으로부터 독립하여 외계에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일. 그러니까 우리 인간 밖에 그 자체로 있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 실체라고 부르는 거죠. 실체는 실제로 있는 물체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실제로 있는 물체는 본성상 관계보다도 먼저이다. 관계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있는 거죠. 관계는 존재의 격과지, 존재의 부수적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플라톤에게는 조음의 이데아가 실체였죠. 그러나 이런 조음의 이데아를 발견할 수 없고 헛소리에 불과하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비판했다는 걸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하나의 공통된 이데아가 있지 않을 것이다. 존재가 있음에 이야기되는 방식만큼이나 많은 방식이 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조음은 신과 지성이 좋다고 이야기될 때 무엇임에서 좋다. 왜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고요. 또 탁월성에 있어서도 성질에 있어서도 이야기된다는 거죠. 성질에 있어서도. 우리 10가지 범주 보았지 않습니까? 실체, 질, 양, 이런 거 관계, 시간, 양, 질, 양, 관계, 능동, 수동, 능동, 피동 이런 거 보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합니다. 10범주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파란색으로 써져 있는 게. 탁월성이 좋다고 이야기를 할 때도 어떤 탁월성의 성질로서 좋은지, 또 어떤 양으로서의 좋은지,
무엇에 대해서 유용하고 어떤 관계에서 좋은지, 어떤 때에 좋은지, 시간에 있어서 또 어떤 장소에 있어서 좋은지 이렇게 이야기된다 그죠. 그 밖에 다른 이야기를 할 때도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될 수 있다. 이 시대에 좋은 거죠. 이 시간에. 시간이 바뀌어버리면 좋았던 것도 좋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시간과 공간이 바뀌어도 좋은 것, 그게 뭘까? 그럼 어떤 게 좋은 걸까요? 시간과 공간이 바뀌어도 좋은 것은 해, 달, 별, 천체에 있는 것은 시간과 장소가 바뀌어도 어떤 관계에 상관없이 그 자체로 좋은 거죠. 그런 실체들이 있다는 것은 이제 12권에서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실체가 있고 이 자연 안에 있는 실체들은 변하는 거죠. 시간과 장소가 변하면 무한하거나 영원하지 않는 실체들이 있는 거죠. 영원한 실체가 있고 그 영원하지 않는 실체들을 연구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형이상학에서는 영원한 실체를 연구하고 싶은 거지 영원하지 않는 실체, 자연 안에 있는 사물들에 대해서는 누가 연구해야 되냐? 물리학이나 자연학에서 연구하는 거고 형이상학은 영원한 실체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그 자체로 있는 거. 시간과 장소와 관계와 양에 상관없이 그 자체로 좋고 훌륭한 것을 연구하고 싶은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게 형이상학의 대상인 거죠. 플라톤 말로 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인 거죠. 그렇게 조음이 어떠한 공통적이고 단일한 보편자로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만약 그렇다면 모든 범주, 우리 10가지 범주 보았던 것처럼 모든 범주에서 조음이 이야기되지 않고 오직 하나의 범주만 이야기될 테니까 보편적으로 하나의 범주, 플라톤은 하나의 조음의 이데아에서 모든 게 분열됐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분열됐는지, 어떻게 분유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하나의 이데아에 따른 것들에 대해서도 학문도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 모든 조음들에 대해서 하나의 학문만 존재했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의 범주 밑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학문에 관계한다. 하나의 범주 밑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학문들이 관계하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학문들은 자연학이든 뭐 다른 학문들은 그건 거기서 하고 형이상학은 하나의 이데아 이런 거 말고 실체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예를 들어 적시에 관련된 학문의 경우 전쟁에 있어서 적시에 다루는 것은 병법이며 질병에 있어서 적시에 다루는 것은 의술. 질병에 있어서 적시에 어떤 때에 다루냐. 의술은 질병에 있을 때 다루는 거고 병법은 전쟁할 때 다루는 거죠. 그 외에는 별로 필요가 없는 거죠. 질병이 없을 때는 의술이 필요가 없는 거고 전쟁을 하지 않을 때는 병법이 필요 없는 거죠. 전쟁의 경우에는 그때 필요한 건 뭐냐? 전쟁에 있어서 병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전쟁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병법인 거고 질병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의술이다. 적당한 양에 관련해서 말하자면 음식에 있어서 적당한 양은 의술이 운동에 있어서 적당한 양은 체형이 관장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인간 자체에 있어서나 인간에게 있어서나 하나의 동일한 설명, 즉 인간에 대한 설명이 적용되는 한 그들이 무엇 자체를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나 인간 모두 인간인 한에 있어서는 아무 차이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조음 자체나 조음 역시 조음인 한에서 아무 차이가 없다. 조음 자체, 조음에 이대하겠죠. 그리고 조음 역시 조음에 있는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또 조음 자체가 영원하다는 이유로 더 좋은 곳이 있을 수도 없을 것이다. 오랜 시간 동안 하얀이라고 해서 잠깐 동안 하얀 것보다 더 하얀 것이 아니듯이 피타고라스 학파 사람들이 일자라는 뜻이 하나라는 뜻이에요. 하나를 조음의 계열에 놓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더 그럴듯한 것을 이야기한 것처럼 보인다. 플라톤의 조카예요. 스페시포스 또한 이를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교회에 논의한답니다. 일자를 조음에 놨다는 거죠. 하나, 조음의 이데아도 하나잖아요. 그 하나를 가장 좋은 걸로 놓았다는 거죠. 조음의 이데아가 하나밖에 없다고 말하죠. 그 하나에서 인간이란 존재가 분유되고 식물, 동물 것들이 분유되는 거죠. 태양이 하나인 것처럼 조음의 이데아도 하나고 태양이 모든 세계에 비춰주면서 그 빛으로 모든 걸 다 있게 만드는 것처럼 조음의 이데아도 모든 세상의 만물들을 좋은 상태로 있게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플라톤은. 근데 이 플라톤의 설명은 누구 걸 따라왔냐고 하면 피타고라스 학파의 일자를 따라왔다는 거죠. 피타고라스 학파는 수가 모든 세상의 원리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논의된 것들에 대해 어떤 논란이 있는 것 같다. 지금까지 논의된 것들에 대해 어떤 논란이 있는 것 같다. 뭐냐? 그들은 모든 종류의 조음들에 대해 그들의 이론을 전개한 것이 아니라 여기 모든 종류의 조음에 대해 그들의 이론을 전개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추구되고 사랑받는 것들에 대한 단일한 형상, 꼴, 이데아에 대해 따라 좋다고 이야기하며 반대를 방해하는 것들은 이것들 때문에 조음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해서 다른 방식으로 조음이라고 불린다고 주장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좋은 것들이 두 가지 방식으로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그 자체로 좋은 것들이 있고 이 그 자체로 좋은 것들 때문에 이것들 때문에 좋은 것들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되고 있음이 분명하다는 거죠. 조음의 이데아 때문에 모든 게 분유가 된 거죠. 식물, 동물, 자연 뭐 것들이 분유됐는데 조음의 이데아 것 때문에 좋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두 가지 방식. 조음의 이데아가 있고 조음의 이데아 때문에 이 자연 만물이 좋은 상태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이제 그 자체로 좋은 것들은 유용할 뿐인 것들로부터 떼어낸 후에 이것들이 단일한 이데아에 따라 이야기되는지 살펴보자. 다시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음의 이데아가 어떤 건지 보자. 어떤 것들은 그 자체로 좋은 곳으로 놓아야 할까? 어떤 것들을 그 자체로 좋은 곳으로 놓아야 할까? 조음의 이데아가 그런 거겠죠.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도 추구되고 있는 모든 것들, 가령 사려 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나 보는 것, 어떤 즐거움들과 명예들인가? 우리는 이것들을 비록 다른 것들 때문에 추구한다 할지라도 생각하는 것, 보는 것은 다른 것 때문에 추구하는 거잖아요. 보여지는 것 때문에 보는 거죠. 또 생각하는 대상 때문에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즐거움들, 명예들인가? 우리는 이것들을 비록 다른 것 때문에 추구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 사려, 보는 것, 즐거움, 명예들 그 자체로 좋은 것들에 속하는 것으로 놓을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하는 것과 보는 것, 즐거움, 명예들이. 아니면 좋음의 이데아를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것도 그 자체로 좋은 것은 아니게 되는가? 그렇다면 이데아는 공허한 것이 될 것이다. 좋음의 이데아를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것도 그 자체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좋음의 이데아 때문에 좋은 건데 만약에 좋음의 이데아 때문에 좋은 것들이 좋음의 이데아를 제외하면 좋음의 이데아가 없다 그러면 그 자체로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좋음의 이데아는 뭐가 된다? 공허한 게 된다는 거죠. 좋음의 이데아가 없는 상태에서 없다고 하면 지금 있는 보는 것, 생각하는 것, 명예 이런 것들이 좋지 않게 되냐 이거예요. 만약에 좋지 않게 된다 그러면 이데아가 없어도 이것들이 좋지 않게 된다. 명예로운 게 좋은 게 아닙니까? 즐거운 게 좋은 게 아닙니까? 좋음의 이데아 때문에 즐거운 겁니까? 만약에 좋음의 이데아 때문에 즐겁다 그러면 좋음의 이데아가 없다 그러면 즐거움과 명예들 보는 것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좋은 상태가 아니냐 이거죠.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좋은 상태가 아니냐 이거예요. 좋음의 이데아가 없다 그러면 만약 없다고 그런다 하면 좋음의 이데아가 없으면 지금 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좋은 게 아닌 거죠. 인간만이 생각하는 존재인데 인간이 이성적 동물이라고 부르잖아요. 동물과 차이가 있는 건 생각하는 건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좋은 거죠. 가장 아리스토텔레스는 생각하는 것, 사유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거거든요. 가장 좋은 상태인 거죠. 동물은 생각하지 않으니까 동물보다 친밀하게 생각하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보고 있는데 눈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눈이 보고 있는 상태가 좋은 게 아니라고 말하면 좋음에 이랬다면 보는 것이 좋은 거냐. 내가 이게 기쁜 거 우리가 쾌락 즐길 때 즐거움은 좋은 거잖아요. 즐겁다는 거 기쁘다는 건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데아가 없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게 되냐. 내가 명예스럽게 되는 거 남들이 나를 명예롭게 생각하고 존중하는 게 이데아 때문에 좋은 거냐 이거죠. 그렇지 않아도 이데아가 없다 하더라도 생각하는 거 보는 것 즐거운 것 명예로운 건 좋은 상태라 이거죠. 그러면 이데아는 이제 공허한 것이 되는 거죠. 반면 앞에서 언급했던 이것들도 그 자체로 좋은 것들에 속한다면 좋음에 대한 설명은 모든 것들에 있어서 동일한 것으로 드러나야 할 것이다. 드러나야만 할 것이다. 마치 하향에 대한 설명이 눈과 백연에 있어서 동일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그러나 명예나 사려, 즐거움에 대한 설명은 그것들이 좋다고 이야기되는 관점에서 서로 구별되고 차이를 보인다. 그렇죠? 생각하는 것, 보는 것, 명예 서로 다른 거죠. 다른 조음이죠. 똑같은 하나의 조음이 아니고요. 따라서 단일한 이데아에 따라 공통된 것으로서의 조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걸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단일한 하나의 이데아에 따라서
공통적인 것으로서의 좋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좋음이라는 것이 생각하는 좋음과 보는 좋음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명예와 즐거움은 또 다른 거고 그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들이죠. 그렇다면 좋음은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게 된단 말인가? 아주 정말 철학하는 사람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주 집요해요. 그냥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끝까지 추적합니다. 그래서 그 실체를 정말 드러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가짜는 가짜대로 드러내고 그냥 어떤 문제 하나를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다각도로 다양한 방식으로 탐구해서 진리인지 아닌지를 추적해내는 거죠. 이게 이제 철학하는 사람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방식인 거죠. 또 질문하는 걸 스스로 묻고 적어도 우연으로부터 나온 동음이요. 처럼 보이지 않는다. 우연으로부터 나온 동음이어는 한 단어가 예를 들면 배라는 말이 우리는 동음이어죠. 배라는 말이 내 배일 수도 있겠고 타고 다니는 배일 수도 있겠고 먹는 배일 수도 있겠고 동음이어죠. 이건 우연에서 나오는 거지. 우리나라의 언어에서는 배라는 말이 한자로는 다르지만 한글로 해서 배 하면 동음이어로 내 사람의 배가 될 수도 있고 타는 배가 될 수 있겠고 먹는 배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건 우연에서 나온 거지 어떤 필연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연이 아니라면 단일한 무엇으로부터 유리한 동음이어인가 혹은 조음이라는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에 기여하는 동음이어인가 아니면 차라리 유비, 비례에 따른 동음이음으로써 조음인가. 조음이라는 게 조음의 이데라는 말이 선이라는 말이 좋다는 말이 이 우리가 보는 조음과 동음이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비유에 따른 조음인가 이렇게 이것들을 관해 엄밀하게 따지는 것은 철학의 다른 분야에서도 고유하게 다루는 일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걸 따지는 것은 이제 논리학에서 해야겠죠. 논리학에서 엄밀하게 따지는 거죠. 이 동음이어에 대해서 언어를 분석하는 거죠. 조음의 이데아 또한 마찬가지다. 만약 공통적으로 서술되는 어떤 단일한 조음 혹은 그 자체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어떤 조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조음은 어떤 단일한 조음은 그 자체로 떨어진 조음은 인간적 행위로 성취할 수 있거나 소유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조음의 이데아를 성취할 수 없다는 거죠. 단일한 조음을요. 소유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 우리가 인간적 행위로 조음의 이데아를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은 계속 보았지 않습니까? 오직 뭘로만 성취할 수 있어요? 사유로만 성취할 수 있는 거죠. 관조. 플라톤으로 말하면 영혼의 눈으로만 이 조음의 이데아를 성취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영혼의 눈도 한 번도 조음의 이데아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태양에 비유해서 말한 것처럼 그 태양을 순간 눈으로 바라보면 눈이 아파서 눈을 감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음의 이데아를 보는 걸 또 처음에 봤다 하더라도 계속 훈련을 해야 돼요. 육신의 눈으로 훈련하는 게 아니고 영혼의 눈으로 훈련하는 거죠.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어떤 단일한 조음은 인간적 행위로 성취할 수 있거나 소유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하는 건 바로 그러한 것인데 어떻게 그걸 획득하거나 성취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혹시 그래도 좋은 것들 중에는 인간적 행위에 의해 소유되고 성취될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는 그것을 아는 것이 더 좋다. 영혼의 눈으로 이 조음의 이데아를 소유하거나 성취하는 것보다도 우리 인간적 행위로 성취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조음이라는 게 훌륭한 거죠. 예를 들면 헬스를 몸의 근육 헤라클레스토스가 아니고 헤라클레스처럼 근육맨이 되기 위해서는 생각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계속 훈련을 통해서 헬스라든가 아니면 다른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인간적 행위를 통해서 소유하고 성취할 수 있는 것들인 거죠. 그런 것들을 아는 게 더 중요하지. 영혼의 눈으로만 성취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도 더 잘 알 수 있고 또 우리들에게 좋은 것들을 알고 있으면 그것들을 실제로 성취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성취할 수 있는 걸 하고 싶은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은 실제로 성취할 수 없는 조음의 이데아를 성취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그거는
인간적 행위로는 성취할 수가 없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연세계에 살면서 플라톤이 말하는 그림자, 현상세계에 살면서 여긴 지금 현상세계고 실제 세계는 어디냐면 이데아 세계거든요. 이데아 세계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봤을 때는 우리가 실제로 소유할 수도 성취할 수도 없고 우리가 플라톤이 말하는 이 현상세계, 그림자 세계에 살아가는데 이 그림자 세계에서 실제로 좋은 것들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예들이 있겠죠. 물론 이 논의는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지만 여러 학문의 관행과는 맞지 않는 것 같다. 모든 학문은 어떤 조음을 추구하며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지만 조음의 이데아에 대한 알매는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수학, 기하학, 자연학 어떤 조음을 추구하죠. 가장 좋은 걸 추구하고 그 부족함을 채우려 하겠죠. 완벽함을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 완벽한 상태가 좋은 상태라고 하겠죠. 조음의 이데아가 그토록 큰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기계의 전문가들, 여러 가지 기술의 전문가들, 기계의 전문가들 모두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 심지어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아무리 기억을 망각을 했다 하더라도 어머니 뱃속에 나와서 원래는 조음의 이데아를 알고 태어났는데 그걸 망각했다 하더라도 여러 학문에서 조음을 추구하고 있는데 가장 좋은 걸 추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공부를 하다가 조음의 이데아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 조음의 이데아가 모든 조음의 원인인데 원리인데 그걸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냐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음의 이데아는 공허한 것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또 직조 전문가, 만드는 전문가, 목수가 이 조음의 이데아 자체를 알므로써 그 자신의 기술을 위해 어떠한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조음의 이데아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안 걸 가지고 건축술을 더 잘할 수 있냐 이거죠. 목수가 집을 더 잘 지을 수 있냐 이거죠. 혹은 조음의 이데아 자체를 봤다고 해서 의술을 더욱 능숙해지는 병법, 의술에 더욱 능숙해지거나 전쟁 전문가가 병법에 더욱 익숙해질 것인가 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조음의 이데아를 딱 보고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술이 뛰어나게 되냐? 전쟁 전문가가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보고 왔다 하더라도. 실제로 훌륭한 목수는 어떻게 되냐면 행위를 통해서 열심히 갈고 닦고 좋은 의사는 열심히 많은 환자들을 치료해보고 기술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지 조음의 이데아를 보고 왔다 해서 좋은 의사가 되거나 좋은 군사 전문가가 되거나 좋은 목수가 되거나 좋은 전문가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한 거죠. 그 좋은 전문가가 되려면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나침과 모자란 중간에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시험을 보기 위해서 시험이 있다고 합시다. 시험을 보기 위해서 오늘은 10시간을 공부하고 10시간을 공부했더니 지쳐서 내일은 안 하고 또 그 다음날 10시간 하고 그 다음날 지쳐서 2, 3일 쉬고 그런 것은 너무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지. 전문가가 될 때는 오늘 많이 하고 내일 안 하고 그런 방식으로는 전문가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실제로 이 땅에서 전문가가 되는 것은 자연세계에서 전문가가 되는 것은 지나침과 모자람의 중간에 있는 중용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너무 지나치거나 모자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될 수 없다라고 해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에다가 이야기해 놓습니다. 의사는 분명히 이런 식으로 건강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건강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건강 자체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건강을 돌보는 것이라는 거죠. 건강이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건강 자체를 돌보는 게 아니고 인간의 건강을 돌보는 것이라는 거죠. 플라톤에 따르면 건강 자체를 돌봐야 되는 거죠. 건강 자체를 돌보면 인간의 건강이 좋아질 거니까. 아니 근데 반대로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건강을 잘 돌봐야지 건강이라는 걸 돌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인간의 건강을 돌보는 것이 터이며 아마도 그것은 개별적 인간의 건강을 돌보는 것일 것이다. 그래서 개별적 인간들의 건강을 잘 돌보다 보니까 인간의 건강은 이런 것이다. 의사는 개별적인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조음의 이데아라는 것이 그 기준에 따라 이 모든 자연 만물의 조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헛소리다, 빈말이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그렇게 한마디로 비판하는 게 아니고 조목조목 조음의 이데아를 비판하는 거죠. 방금 우리가 보았던 것은 조음의 이데아 비판 6장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1권의 6장인 거죠. 처음부터 조음과 목적 이런 걸 논의하면서 논의 방법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영혼의 탁월성, 생명의 탁월성이죠.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영혼이라고 그러면 푸시케는 생명에 가까워요. 생명. 플라톤에게 푸시케 영혼하면 영원한 존재에 가깝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생명에 가깝다고 그러면 여러분 방금 생각하기에 생명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식물의 생명, 동물의 생명 영원하지 않는 거죠. 유한한 겁니다. 시간 안에 정해져 있는 거죠. 그걸 인정하는 거고, 플라톤은 인간이 죽어도 몸은 죽지만 영혼은 영원히 산다. 푸시케는. 그래서 영혼을 훈련시키고 싶은 거죠. 영혼의 훈련. 생각을 더 훈련시키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몸은 영혼의 감옥이니까. 몸은 유한한 존재지만 영혼은 무한한 존재다. 푸시케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렇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푸시케, 똑같은 푸시케를 생명으로 본 겁니다. 영혼을, 영원한 존재로 보는 게 아니고 생명으로 보는 거예요. 식물의 생명, 인간의 생명. 인간과 식물의 생명은 한계가 지어져 있어요.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는 거죠. 그게 죽음이라고 우리는 표현하죠. 그럼 그걸로 끝나는데 죽기 전까지 훈련시켜야 되는 것이 플라톤처럼 영혼의 눈을 훈련시키는 게 아니고 육체의 몸을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상태에 되는 거죠. 행복과 죽음 이유 뭐 이런 거. 총 1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행복이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죽음 이후의 행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살아있을 때 행복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윤리학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윤리학은 행복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은 윤리학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가. 탁월성의 기원 이야기하면서 탁월성, 훌륭함, 덕 이런 기원들을 말하면서 여기 말하지 않습니까? 탁월성의 종차는 중용이다. 탁월해지는 게 뭘까? 품성 상태가 중요하다. 탁월성의 류, 탁월성의 종차는 탁월성의 류는 품성 상태. 내가 훌륭하게 되고 싶다고 생각해서 훌륭해집니까? 아닌데 안 되죠. 훌륭하고 지고 싶다고 생각해서 훌륭해지는 게 아니고 훌륭해지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인간인데 인간은 눈은 몸이라는 기관을 갖고 있죠. 손, 발이라는 기관을 갖고 있어요. 이 손, 발 기관을 갖고 있어 훌륭해지냐? 훌륭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훌륭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 해서 훌륭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훌륭한 사람이 몸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도 몸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몸을 갖고 있고 이 몸을 갖고 있다 해서 훌륭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훌륭해지냐? 품성 상태, 좋은 습관을 갖고 있는 상태, 품성 상태인 거죠. 계속해서 훌륭해지려고 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 실제로 생각 말고요, 몸으로. 그래서 그 몸으로 갖고 있는 게 뭐냐? 종차라는 거예요. 어떤 종차가 있냐? 제가 몸을 훌륭하게 만드는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하루에 2시간을 운동해야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1시간 반만 운동해도 훌륭한 몸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2시간을 운동을 해도 훌륭한 몸을 못 가질 수 있어요. 그 사람은 3시간 해야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종차입니다. 중용이라는 것, 몸의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3시간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2시간 반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5시간 공부해도 합격 못 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5시간 공부해서 합격할 수도 있고 그게 종차입니다. 중용이라는 게 보면 표 진화를 보는 것처럼 이 품성 상태, 훌륭함 상태가 뭐냐? 중용, 훌륭함, 좋은 상태는 용기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용기 있는 상태는 비겁한 사람이 봤을 때, 모자란 상태에 봤을 때는, 모자란 상태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 무모한 상태가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종차가. 비겁한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을 봤을 때는 무모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 무모한 사람, 만용을 부리는 사람, 이 볼 때 용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비겁한 사람은 보이는 거죠. 이게 종차예요. 서로가 다르게 보이는 거죠. 절제도 마찬가지겠죠. 온하도 마찬가지겠고 자유인다움도 마찬가지겠고 너무 재물에 있어서요. 또 큰 재물, 통큼, 이름 없음. 여기 명예에서 명예욕이 있는데 명예 없으면 이름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 명예에서는. 명예가 이름이 있는 거죠. 명예라는 게. 포부큼. 명예 보통에서 말하는 거예요. 명예, 보통, 큰. 이 포부가 크다. 뭐 진실성. 이렇게 여기 왼쪽 보면
감정에 있어서, 외부적 조음에 있어서, 사회적 삶에 있어서, 탁월성은 아닌 감정, 거기 부끄러워하는 거, 의분, 친해. 파렴치한 사람 봤을 때는 이게 습격 이렇게 보이겠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중용의 표도 종 차이기 때문에 나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플라톤이 봤을 때는 깝깝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어떤 상대적인 걸 제시해버리면 그래서 훌륭해지는 상태 이 안에 들어와야만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율리학에다가 이야기합니다. 행복.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 왜 중용의 상태를 지켜야 되냐면 좋은 상태를 지켜야 되냐면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죠. 이 좋음의 상태는 무엇을 위해 있냐? 행복을 위해서 있는 거죠. 그게 목적인 겁니다. 그러면 행복은 무엇을 위해 있냐?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추구할 게 없는 거죠. 행복 자체가 목적인 거죠.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아이의 목적은 성인이 되는 겁니다. 성인의 목적은 뭐냐? 행복해지기 위해서 성인이 되는 거죠. 인간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이야기들을 방금 니코마코스 율리학에 있는 중용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와 있지 않습니까? 탁월성의 기원의 그 품상태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거죠. 중용, 여기 극단, 양극단. 양극단은 뭡니까? 지나친 거고자람. 이건 다 악덕이다. 중용에 도달하기 위한 실전적 지침.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플라톤에 비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거죠. 조음의 이데아에 도달하기 위해서 영혼의 눈을 훈련시킨다. 어떻게 훈련시켜야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인간이 훌륭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양극단에 벗어나서 중용을 지켜야 되고 중용에 도달하기 위한 지침들을 또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니코마코스 율리학이 훌륭한 책인 겁니다. 다른 말로는 행복론이 되겠죠.